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용민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PD. 예. 자, 오늘도 첫 소식은 윤창중 사건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예,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 줄 알았는데 사면 기사군요. 예. 그렇군요. 청와대가 윤창중 씨를 파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뭐 그만두는 거야 뭐 하나지만은 예. 그만두는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요. 그 중에 파면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예.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씨를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이 보도 내용의 핵심인데요. 예. 윤창중 씨는 청와대 대변인직에서는 경질됐지만 아직 안전행정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파면 같은 이런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파면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입니다.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요. 퇴직급여액도 25% 삭감됩니다. 25%밖에? 예. 다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인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파면 징계는 윤창중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 이런 차원보다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이 사람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묻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 이런 그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을 윤창중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하려는 청와대의 뜻, 이런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국민일보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아니, 남들이 다 반대해서 글쎄.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그렇게 사람을 갖다 쓴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치권도 여당에서부터 그다음에 언론도 보수 진보 할 예. 것이 그야말로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할 정도로 나서서 반대했는데 그거 그렇게 무시하고 임명하더니 이제 와서는 물론 이 사람이 사고를 치긴 쳤습니다만은 예. 이제 와서는 최고의 강도 높은 파면을 한다면은 스스로 자기 부정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글쎄 말입니다. 자, 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면 기사인데 이른바 보수 인사들의 윤창중 두둔 발언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짜.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인데 고발한 친구가 나오지 않고 뒤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친구가 나오지 않고 배후에서 누군가 이 사건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엉뚱한 이야기를 한 예, 셈입니다. 물타기입니다. LA 또요.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이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변희재 씨. 여전히 윤창중 건이 성폭행으로 확대 과장돼서 경찰에 신고되기도 전에 미시 USA에 글이 뜨고 신고인 본인이 아니면 절대 유출할 수 없는 신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메가톤급 이슈가 터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만간 드러나겠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따져보니까
미시 USA의 친노 종북 세력에게 이 윤창중이 당한 것 같다.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거짓 선동 한판 벌였다. 이 모든 그 사안을 말이죠. 친노 종북 대 그렇지 않은 세력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랬다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이네요. 뭐 다행이랄까마는요. 자관. 자, 그리고 정미홍 씨,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뭐 더 코칭 그룹인가요? 뭐 이런 뭐 업체의 대표로 있는데 예. 경범죄로 신고된 사안인데 성폭행을 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다. 이게 미친 광기가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도 그렇지만 피해자가 본인의 딸이거나 하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걸 5월 10일에 얘기했는데 하도 파장이 커지니까 5월 14일 트위터에다가는 윤창중 씨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믿고 싶었지만 그가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했다는 게 거의 확실하군요. 이렇게 공색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제가 우익 성향의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봤더니만요. 예. 우연히 기사를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만은 거기서도 그러나 윤창중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보다는 그가 거짓말을 해서 우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예. 이런 본질과는 한 발짝 비껴난 얘기를 화제로 삼고 있더군요. 네. 다 일종의 물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질은 성희롱 혹은 성폭행 의혹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보수를 참칭하고 나서고 있으니 이 나라 보수의 그 참 초라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뭡니까? 주미 한국문화원 관계자들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네요. 예, 주미 한국문화원장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이 수준을 뛰어넘는 심각한 내용이 당시에 있었다는. 그래서 어제 왜 아침 조간 브리핑에 모 신문의 경향이었습니까? 그 이상이라고 하는 헛담표가 붙은 게 있었죠. 예. 혹시 이런 걸 암시하는 것인가요? 예, 일단 최병구 문화원장이 밝힌 말이 있는데 예. 성추행을 당하고 예. 그날 아침 오전 7시쯤에 윤창중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고 있는 여직원의 호텔방을 찾아가서 자신이 10분 동안 면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면담에서 피해자는 윤창중 씨의 호출을 받고 방으로 갔더니 윤창중 씨가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최병구 문화원장에게 피해자가 밝혔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 엉덩이를 만졌다 이 수준하고는 한 발자국에 해라 단계가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명식 이게 그 최병구 문화원장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최병구 문화원장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자, 하하하, 이게 참 이야기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1면을 보니까 말이죠. 예. 워싱턴 DC 경찰국 대변인 말로는 윤창중 씨에 대해서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서 경향신문 기사대로라면 중범죄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의 수사를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혐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예.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중범죄로 규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이 중범죄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예. 중앙 기사도 소개해 주시죠. 자, 미국의 성추행 지금 현재 경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최고형이 180일인데요. 문제는 해외 도피를 했다는 점입니다. 오. 해외 도피의 경우는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윤창중 씨는 일종의 여기에 해당하는 셈인가요? 예. 버지니아주의 형사법 전문가인 민수영 변호사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윤창중 씨의 행위는 성추행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수사를 회피하고 귀국한 행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윤창중 씨가 미국에 입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경우 도피 혐의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는데, 자, 윤창중 씨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거취 앞으로 행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은 상태입니까? 좁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선 기사는 대통령 보고 얘기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했는가? 아직 정확하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오늘자 사면을 보면은 예. 대통령에게 일찍 보고한 것 같다. 당일, 그러니까 인턴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을 시도했던 날 아침 있죠? 예. 5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행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했습니다. 한 그렇죠. 4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 기내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쯤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창중 씨에 대한 경질은 바로 이틀 뒤 5월 10일에 죄송합니다. 이튿날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이튿날 이제 경질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즉각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예. 자, 여기까지만 윤창중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고 예.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6.25 때 말이죠.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강에 빠지고 피난을 예. 못 갔죠. 피난 가려던 길에 그 다리가 폭파되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불법 아니냐? 라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된 12명의 재헌 의원 가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당신들이 인도교를 그대로 뒀다면 우리가 피난할 수 있었을 텐데 피난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납북된 거 아니냐? 국가가 배상하라. 이런 소송이었는데 재판부는 어쩔 수 없다. 그 위법 아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는 위법이 아니다.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파한 것 아니냐. 이런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견해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적인,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과연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그 길 아니면은 남하를 못한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그 시점에서 예. 적절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구준 대령 하나 총살시켜가지고 그렇죠. 이 사안을 꼬리 최창식 잘랐던. 대령이죠. 예. 예. 영벌은 사실은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아 수행했지. 예. 대령 개인이 폭탄 안고 가서 폭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그럼 결국 그 당시 군 지휘관이나 군의 그 윗선일 수도 있다. 그럼 대통령일 수도 있겠고요. 예. 인도교 폭파 이런 것은 왜냐하면 많은 인명의 살상이나 네. 또는 피난 같은 걸 감안할 때는 단순히 공군 참모총장이나 현재를 포함하면은 예. 국방부 장관보다는 어쩌면 그 윗선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좀 두툼합니다. 오늘 장관 기념 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정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에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당 세력의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가 기묘하다. 도대체 작성한 주체가 누구예요? 글쎄 말입니다. 한겨레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우리 문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의 안정을 저해하고 예. 이게 도대체 서울 시민들 다수가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수가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박수 내지 동의를 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팩트를 놔도 정확히 보고를 좀 제대로 해야죠. 보고를 하더라도. 국정원이 종북 세력을. 답답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하니 예. 댓글 작업이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보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네 편 아닌 다른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재밌는 말이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세력들 종박 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 말이 희한한 말이 다 나옵니다 이제. 자, 자, 좀 더 소개해 주십시오. 잠깐. 기막힌 기사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동아일보 이면 기사인데 예. 삼성이 앞으로는 이런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어떤 인재요?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다. 말이야 옳은 말이죠. 개별 인성 면접 시간을 2배로 늘려서 비도덕적인 인물은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비도덕적인 인물을 어떻게 가릴까요? 뭐 뱉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예, 뭐 삼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문제는 그들이 도덕성을 가지고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예,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예. 도덕적인 인물이 들어가서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그 책의 주장대로라면은 도덕성 갖춘 인재를 비도덕적인 인재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삼성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사기가 있겠으며 이런 조직이 생산성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 신나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2008년 비자금 사건 때문에 1,100억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당신네들 총수. 예, 총수의 도덕성은 어떠한지도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서울신문 기사군요. 예,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올 세수 부족 6조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데 예. 알고 보니 8조 2천억이라는 겁니다. 예. 2조 차이 어마어마하지요. 정부가 나라 곳간 사정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관계된 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조간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